생각을 석수학, 점수를 석수학, 석석수학입니다. 수능이 끝났으면 뭐다? 이제 고2 친구들이 고3이 된다. 새롭게 D-365다 이 말이야. 물론 아직 기말고사 기간이라 대부분 내신 챙기느라 여념이 없을 테지만 내년도 메가나 대성 패스도 이미 발매했고 이제 슬슬 내년 수능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할 때죠. 다들 기말고사를 무사히 잘 치르고 한숨 돌린 후에 1년 마라톤을 슬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커리엔 3대장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책을 이미 풀어본 사람들도 많을 거고. 기출문제, 수능특강, 수능완성. 저번 수능부터 EBS 연계율이 50%로 약간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셋은 수능 보기 전에 반드시 풀어보고 가야 되는 친구들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것도 안 풀어보고 수능을 보는 애들이 있다고? 이 선생님 왜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해?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제 10여 년의 경력 동안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수험생, 그러니까 대충 한 80% 정도 80% 정도의 학생은 이 3대장조차도 미처 다 정복하지 못하고 수능을 봅니다. 진짜요. 자, 요거 이제 저번 수능 완성 수투 미분 파트에 있던 문제입니다.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계략적인 구상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나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 고2니까 미분의 활용을 기말고사 때 보지 않나요? 이거 아마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좀 보고 방법이 그려집니까? 자, 그럼 당연히 꼭 해야 되는 이 3대장을 맞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 성적이 3등급 미치라면 3대장만 상대하기도 빡세다. 그러니까 2등급이 대충 11%까지니까 여러분의 90% 정도는 3대장님들을 완주하기도 빡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쉬운 문제들은 풀 수 있겠죠. 하지만 4점이나 뭐 킬러 문제 같은 거, 수특에서 레벨 3 이런 것들 결코 다 완주하지 못할걸요. 이게 모든 수험생들이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개나 소나 푸는 책이라고 낮잡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사실 3대장은 만만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기출문제에는 이제 오답률 90% 넘는 그런 킬러 문제가 수두룩백해요. 지뢰밭이죠. 그리고 수특의 레벨 3 문제들은 저도 풀다가 뭐 문제를 이따위로 냈어 싶을 정도로 짜증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고난도 문제들까지 다 풀 실력이면 단언컨대 성적이 3등급 밑이 아니겠죠. 적어도 2등급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수포자에 가깝다. 이런 분들일수록 이제 그냥 3대장만 죽자고 파세요. 괜히 이제 뭘로 공부해야 내 수학 등급이 오르지? 뭔가 남들은 안 하는 비법 같은 그런 신박한 교재 없나? 이런 거 검색하느라 시간 보내지 마세요. 사실 대부분의 교재들이 어떤 강사분들이라도 대부분의 교재들이 수특 수완을 참고합니다. 교재 만들 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조건 3회독 이상 해라입니다. 사실 말이 3회독이지 개개인의 실력에 따라 5회독이 될 수도 10회독이 될 수도 있어요. 3회독만에 이제 격파할 수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은 대단한 실력자예요. 보통의 학생이라면 5회독 이상은 돌려야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N회독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무조건 다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틀린 것만. 그러니까 오답 정리하라는 거예요.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또 풀고 이제 그 다음에 풀 때 맞은 애들은 지우고 또 틀린 것만 모아서 정중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고3 수업을 진행할 때 틀린 문제들만 따로 제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이쁘게 해서 이제 숙제로 내줍니다. 근데 이제 3대장이 근본인 또 다른 이유가 접근성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개나 소나 다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일단 EBS에 가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틀린 문제들만 프린트 해가지고 따로 풀어도 되고 이제 아이패드를 쓰는 사람이면 더 편하겠죠. 그냥 PDF로 불러온 다음에 거기서 틀린 문제들만 북마크 해뒀다가 계속 돌리면서 풀면 되니까.
여차하면 그냥 아예 새 책을 사버리세요. EBS는 책도 싸니까 이제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살 때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되지는 않거든요. 강사분들 교재 같은 경우는 막 2만 원이 넘어가고 이러는데 EBS는 그래도 10,000원 이하니까 살 때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되고, 아니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틀린 거 이제 이렇게 따로 노트에 써서 오답 정리를 만들어도 되고,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꼭 마스터할 때까지 정말 여러 번 반복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그 3대장을 시기별로 어떻게 배분하느냐. 일단 기본적인 뼈대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막대 표시들은 여기만 이제 풀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요 시기에는 1회독을 마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빈 영역들에서 여러 번 더 보아라. 알아서 이제 빈 공간마다 n회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넉넉하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나와 있는 이 막대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꼭 1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 뼈대부터 이제 설명한 다음에 각 등급별로 수준별로 어떻게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말고사 이후에 시작해야 될 건 기출문제입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이미 풀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자이스토리 이런 거, 자이스토리, 마더텅 이런 애들이죠. 마플 그런 거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풀면 돼요, 요 기출에서. 근데 나는 이미 고1, 고2 내신할 때 내신 준비하면서 다 풀었다. 네, 다시 또 푸세요. 겸손해지라니까요. 본인이 이제 근데 개념이 좀 부족하거나 까먹어서 기출을 바로 손대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개념부터 다시 복습하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쉬운 3점짜리들부터 접근하면서 이제 개념을 같이 복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병행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늦어도 겨울방학까지는 개념 복습이 끝나야 돼요. 3월까지.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3월 지나서도 계속 이거를 이제 붙들고 늘어지면은 한 해 내내 스노우볼 밀리기 시작하니까 꼭 3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개념을 1회독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출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1월 말 정도 되면 수능 특강이 나옵니다. 그냥 인터넷 서점에서 전과목 세트로 주문하세요. 어차피 전과목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던 거에 겹쳐서 수능 특강도 같이 쭉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 때 특정 단원을 기출, 수특 같이 집중적으로 풀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은 이번 주는 수열이다. 그러면 딱 수열 파트 기출 풀고 수특 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드라인은 6월 전까지. 왜냐면 6월에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6모 전까지 수특을 다 푼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6모를 보고 나면 서점에 이제 어느새 수능 완성이 나와 있습니다. 수능 완성이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1은 마치 센처럼 유형별로 들어있는 문제집인 거고, 파트 2는 실전 모의고사가 5회 들어있습니다. 여름방학은 파트 1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름방학. 근데 이제 본인이 수시에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름방학이 수시 준비로 엄청 바빠가지고 수능 준비가 좀 빠듯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능 완성 정도는 다 풀어주세요. 생각보다 수능 완성 책이 별로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수능 특강 3권 합친 것보다 더 얇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구모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구모를 보고 나면 이제 파이널 기간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기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다만 이제 기출문제를 자이스토리 마더텅 같은 것처럼 유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회차별로. 그래서 EBS에 가면은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다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시간을 재면서 파이널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내가 뽑기 귀찮다 이러면 마더텅 빨간색이나 시뮬, 리얼 모의고사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책으로 사서 풀어도 되지만, 그래도 종이에 뽑아가지고 풀어야 이게 넘기는 맛도 있고 좀 더 편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 완성도 뒤에 보면 실전 모의고사가 달려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5회분 달려 있는 거. 그것도 이제 같이 시간 재면서 풀면 돼요. 요 파이널 기간에.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본 뼈대이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본인 만큼 매우 널널하게 짜여진 배분입니다. 그래서 이 뼈대를 토대로 이제 각자 수준에 맞는 보강을 끼워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수준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1, 2등급 하는 상위권 학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상위권 학생이니까 수학을 좀 잘해서 현우진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쳐봅시다. 제가 뭐 현우진 선생님을 광고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단지 수강생이 많으니까, 수학하면 현우진 딱 1타니까 예시를 든 것일 뿐입니다. 어떤 강사님 커리를 따라가셔도 크게 요 표에서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개념, 그리고 기출, 그리고 심화, 파이널로 이어지는 요 구성은 국룰이니까요. 어떤 강사님 커리를 따라가셔도 요거는 언제나 이제 똑같으니까 그 강의 이름을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강의 이름에 따라서 그냥 바꿔 끼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상위권이라면 굳이 기본 개념부터 복습을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바로 그냥 기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출을 풀다가 뭐 자기가 개념적으로 조금 부족하거나 까먹은 파트가 나왔다, 그때만 찾아서 복습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출 유형 문제집을 뭐 자히스토리라든가 마플이라든가 그런 걸 살 필요가 없죠. 현우진 선생님 커리에는 이제 수분감 바로 있으니까요. 그냥 수분감으로 하면 돼요. 뭐 다른 선생님들도 기출 문제집 다 있잖아요.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12월부터 쭉 풀기 시작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월 말에 수능 특강 나와서 또 같이 쭉 풀기 시작하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요때 수능 특강 풀 때 뉴런이랑 드릴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면 개념도 복습하면서 수특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까지 깊이 있게 파고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셋을 세트로 묶어서 같이 진행하면 더 좋겠죠. 뭐 그래서 이제 6월에 모의고사 보고 여름방학도 수능 완성하고 진행하는 건 전체적으로 똑같지만, 근데 이제 현우진 선생님은 6월에 킬링 캠프가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널을 조금 일찍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앞쪽에서 기본적인 틀에서는 9월부터 파이널로 써놨지만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걸로 잡으면 된다. 킬링 캠프가 일찍 나오니까. 그래서 킬링 캠프가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나오니까 시즌 1, 2,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양도 꽤 많아요. 그래서 파이널을 조금 일찍 끊기 시작해서 실전 감각을 조금 더 많이 갈고 닦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현우진 커리를 병행한다고 해서 애내독 한다는 마인드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현우진 쌤 교재들은 내용이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많이 반복해서 머릿속에 박아둬야겠죠. 자, 이번 예시는 중하위권 학생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4등급 이하인 학생 대상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 정승재 쌤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마찬가지로 그 광고 아니고요. 단지 이제 정승재 쌤이 수포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아서 예시를 드는 것일 뿐입니다. 중하위권의 특징은 일단 개념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바로 시작하고 싶어도 개념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반드시 개념을 먼저 꼭 시작해야 되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개념 복습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빡세겠지만 그래도 겨울방학 안에는 꼭 1회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학기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그래도 겨울방학 안에 1회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에서 6월까지는 또 2회독을 하고,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본인의 수학에 대한 공백이 얼마나 많이 있냐에 따라서 이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당장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수능 전범위를 끝까지 완주하는 거,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간에 절대 모르는 거 많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일단은 조금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끝까지 꼭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승재쌤 개념책 이름이죠. 개떼잡, 개념 때려잡기. 그래서 개떼잡을 1회독 완주한 후에, 그래서 2회독 할 때는 기출문제집 같이 푸시면 돼요. 기출 끝으로 되어 있죠. 정승재쌤 기출문제집 이름은. 그래서 기출과 수특을 이때 이제 같이 세트로 병행하는 거죠.
이렇게 3개를.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약간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수능 특강이 레벨 3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레벨 1, 2만 같이 풀어주면 될 거예요. 레벨 3는 나중에 돌아와서 풀어도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2회도까지 되게 되면은 잘 이해가 안 됐던, 한번 처음 봤을 때 넘겼던 개념들도 눈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꼭 완주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우진 쌤에게 드릴이 있다면 정승재 쌤에게는 담금질이 있죠.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여름에는 담금질을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담금질을 수능 완성이랑 세트로 같이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서 배웠던 개념을 복습하면서 조금 더 강화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승재 쌤은 강의를 듣다 보면 그 본인도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애초에 커리 자체가 진짜 N회독을 기본 전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했듯이 정말 3회독 이상, 5회독 이상 N회독 반복하세요. 그래서 개념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대장을 각자 어떻게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는지도 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고3이 빠지는 2가지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 생각에 좋기 절반 이상의 수험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은 숫자죠. 무려 절반 이상. 자, 일단 첫 번째는 공부를 애초에 싫어하는 중위권 이하 학생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생각인데요. 이제 나도 고3이라고 겨울방학 들어서 열심히 막 공부를 해보려고 하지만 진득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아직 몸에 배지 않아가지고 공부하다가 좀이 쑤시는 경우입니다. 문제 몇 개 풀고 핸드폰 보고 또 강의 한 2-30분 듣다가 유튜브 이렇게 한번 켜보고 아마 찔리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 효율이 안 나와도 보니까 스스로도 현타가 와요. 근데 이거를 참고 견뎌야 돼요. 효율이 안 나오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절대 이제 공부를 덮어놓고 아예 막 놀아버리진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막 방학은 그냥 모르겠다, 적당히 놀고 그냥 개학하면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적어도 어제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존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겨울방학만큼 두어 달 긴 시간을 진득하게 자습할 수 있는 시기가 1년 동안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개학하면 학교에서 틀틀 볶아요. 아시잖아요. 뭐 수행평가 해라, 생기부 해라, 뭐 생기부에 써줄 테니까 이거 나와서 발표 좀 해봐라,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애초에 이제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 보지 않을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학원 하나 더 갔다 오면 그냥 하루 끝이에요. 자습할 시간이 많아봤자 하루에 3-4시간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름방학은 수시하느라 바빠요. 자소서 써야 되죠. 그래서 뭐 어디 수시 쓸지 성적 상담하고 자소서 뭐 여러 장 쓰고 하다 보면은 그냥 여름방학은 순삭이에요. 애초에 별로 기간도 길지 않을 뿐더러 한 달이 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부할 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을 진짜 집중해서 유용하게 활용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습에 몰두해 있는 시간 진짜 1년 안에 다시 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착각은 육모를 망쳐가지고 상심한 나머지 그냥 나머지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6월 이후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6월까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육모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은 거죠. 근데 육모는 원래 현역들이 대체로 항상 못 봐요. 많이들 망칩니다. 저도 그랬어요. 거의 이제 다른 시험에 비해서 30점이 낮게 나왔거든요. 고3 한 해 동안 본 시험 중에 압도적으로 제일 못 본 모의고사였어요, 그게.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육모는 시험 자체가 그 한 해의 모의고사들 중에 가장 실험적이에요. 평가원이 흉악하게 진짜 별짓을 다 해요. 저번 6월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10번부터 전진 압박을 막 했죠. 10번이면 이제 세 번째 쪽이니까 아예 초반인데 거기서부터 막 어려운 거 나오면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엄청 실험적인 문제들을 막 내는데 고3들이 기출문제를 풀려서 이제 단련을 했다곤 하나 어디까지나 그걸 실전에서 봤던 건 아니라서. 그리고 또 이제 그 풀어봤던 문제들을 항상 반계단,
한 계단 정도 뛰어넘는 시험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고 나서 시간 째깍째깍 가면서 시험 보다 보면 되게 망치기 마련이에요. 그런 경험을 애초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재수생들은 그걸 작년에 한 번은 겪어봤기 때문에 면역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발리는 걸 작년에 당해본 거죠. 그래서 현역들이 상대적으로 못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역들도 육모에서 이렇게 백신을 한번 맞고 구모에서 또 한 번 맞으면 그래도 2번의 면역을 한번 맞은 거니까 수능 때는 그래도 경험치가 쌓여서 그렇게 막 밀리는 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잘 닦아놨다면 6월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역전할 수도 있어요. 반년이 남은 거잖아요, 반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1번, 수험생의 80%는 3대장조차 온전히 풀지 못한다. 자, 여기서 3대장은 아까도 많이 얘기했죠. 기출, 수특, 수원이었죠. 이 세 개의 기본적인 책조차 온전히 다 풀지 못하는 상태로 수능을 보러 간다. 2번, 그러니까 3대장에 집중하고 괜히 다른 여러가지 문제집 기웃거리지 말자. 있는 거나 잘하자. 그 다음에 3번, 한 번 풀었다고 공부 다 한 거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3회독 이상 N회독을 하자.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11월 31일, 오늘이 이제 수능 D-351일이네요. 1년이 채 안 넘었어요. 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1년간 달려봅시다. 화이팅!